이런 작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요.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된 것도 사실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가 90인데 홀로 계신다고 했죠. 제가 책을 쓰고 우리 형제들이 SNS에서 교류를 하죠.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어머니가 좀 뿔이 나셨어요. 저끼리만 한다고. 우리 90 어머니께서 나도 그걸 좀 가르쳐 달라. 나도 방으로 좀 초대해 달라.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90 어머니가 거기 들어와서 눈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은 글도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썼으니까 형제들이 막 고맙다 그러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이 나왔으니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러 갔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전달해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오니까 주머니에 무슨 쪽지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어머니의 쪽지였어요. 90 어머니가 60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아주 짧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편지를 받으면서 몸도 아프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나도 90이 되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면 나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 일주일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 평생 잊지 못할 몇 가지 유언들을 하셨죠.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거라.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단다. 그렇지만 작지만 정말 작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하면 좋겠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의 눈빛과 표정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욕심 없이 한 세상을 사시면서 가진 것도 별로 없지 사셨지만 그래도 저렇게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나름 행복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을 돌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나는 세상의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진 것보다 많은 대접을 받았죠. 또 제가 하는 일이 다행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서 평범하게 이렇게 성장했고 또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는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작지만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 가까웠던 동료를 떠나보내고 충격을 받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년을 나와 함께 일을 했고 6년을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밤낮 없이 같이 지냈던 우리 부소장이 떠났는데요.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많이 아팠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 둘이가 뭐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12년을 같이 지냈는데 단체로 이렇게 찍은 건 많이 있는데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연구소를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작은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이것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거나 뭘 할 때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 취지에는 안 맞지만 그래서 뭐 SNS 올리기도 하고 내가 보관하기도 하고 가끔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작은 일상들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몰라요? 큰일 났네. 인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알파고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AI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정신과 의사를 시키면 안 됩니다. 내 장담컨대 10년 내로
환자가 걸어들으면 눈빛,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만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이 짓거립니다. 우울증입니다. 힘드셨죠? 정신과 의사는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쥐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쥐가 아프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화도 세월이 가도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향적인 관계, 가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작은 부분이어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압니다. 모 회사에서 부장이 뭐 이렇게 밑에 애들을 막 구박 주고 압박을 주고 실적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와. 똑같은 부장이 옆에서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인간이 한 명 더 있어. 막 욕을 하고 따라오라고 압박을 주는데 안 따라와. 도대체 이 차이가 뭐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부장님이 지 이번에 승진 한번 해보려고 우리를 이렇게 조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부장님이 우리한테 저렇게 말하지만 이번에 우리 한번 정말로 잘해보자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인간의 감정이 상대에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무기가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과 이상이 잘 조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상은 항상 하늘 끝에 가 있습니다. 현실은 저 바닥에 있죠. 이상이 너무 높으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우리의 앞으로 삶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친 날이 많을 겁니다.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다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 좌절 상황에 있다면 조금만 지나고 보면요, 달리 보입니다. 긴 인생에서 보자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삶을 압도하게 되면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100이라는 나의 관심사가 있으면 뭐 일정한 부분 30은 뭐 가족에게 가 있고 30은 일에 가 있고 10은 취미에 가 있고 10은 종교에, 예를 들면 쭉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스트레스 하나 가지고 내 일상의 90%를 다 잡아먹고 있어. 이러면 나머지가 10%밖에 안 되잖아.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행복하게 살겠어요. 힘들 때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플 때 아파하십시오. 좌절할 때 좌절하고 슬플 때 슬퍼하십시오. 그 슬픔은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픔도 슬픔도 내 삶의 한 부분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 인생에서 보자면 내 삶의 작은 부분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귀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우리 삶을 압도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며 내 작은 삶에 감사하며 이 일상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며, 때로는 지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도 귀한 감정 기억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